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8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합병을 결정했고 공시도 했고 매수 청구 가격대에서 얼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종가도 그냥 더 올릴 생각이 없다는 거죠. 예, 더 올릴 생각이 없습니다. 회사는 뭐 지금 돈이 더 이상 들어가서 합병이 틀어지는 거를 보는 걸 용납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예, 이미 준비를 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예쁜 그림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얘기를 드렸을 때 합병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좀 급등하기는 좀 힘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매수 청구권 때문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결국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번에도 말했지만 뭐 머크나 뭐 화이자가 셀트리온 전체를 적대적 인수합병한다 그러면 셀트리온 주가가 막 붕붕 날아다니겠죠.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합병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슈 자체가 어떤 주가를 폭등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는 좀 힘들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적대적 인수합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는데 지금 아시아나가 합병이 좀 될지 말지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완전히 내려앉아 버린 거죠. 그래도 그 이슈가 불 때는 항상 붕붕댔습니다. 과거에 뭐 대우조선, 뭐 그 다음에 뭐 하이닉스, 매물 올라왔던 기업들이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 거를 그냥 거저 주워 먹듯이 정부에서 좀 도와주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합병이 많이 되었죠. 딱 좋은 기업을 제 값에 주고 더 비싼 값에 사주는 회사는 롯데. 예, 롯데는 이제 합병 다 망했습니다. 현대백화점. 예. 돈 많은 회사들이 재무구조 좋은 기업을 사다 보니까 돈을 좀 더 쳐주고 사고 샀는데 이제 경기 안 좋아지면서 뭐 지누스나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망가지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현재 스코어 좀 상황은 좀 안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하나의 요소가 있죠. 바로 합병 신주 상장일입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 드렸는데 이제 최근에 상장가에 대한 레인지가 굉장히 커졌죠. 예. 신규 상장주 오늘도 하나 상장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예. 상한가 폭이 어제 상장했나요? 어마무시하게 바뀌었죠. 예. 그래서 그걸로 인한 변동성이 좀 재밌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되면 이제 신주가 상장되면서 그 상장 가격이 결정되는데 제한폭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때 장난을 좀 치면 외국인들이 뭔가 좀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혼자 한번 재밌는 시나리오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합병 신규 상장일은 24년 1월 12일입니다. 예, 1월 12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인 거죠. 12일날. 자, 금요일이네요. 예, 옵션 만기 끝나고 띵, 예, 12일이네요. 그리고 합병 기일이 12월 28일. 거래 정지가 되는 기간이 며칠인가요? 보시면 12월 26일부터 매매 거래. 그러니까 이 26일 이후에는 이제 거래가 딱 정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일날 신주가 땅 상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기다렸던 에너지가 뭔가 이제 분출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스펙주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기업 대 기업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이 상장하는 게 말고 이 스펙주라고 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뭐 많이 얘기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뭐 NH 스펙, 그 다음에 KB 스펙, 하이제 7호 스펙, 이 증권사들이 이제 합병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어떤 회사 하나 골라서 이렇게 윙스폿이라든지 WSI라는 회사를 이번에 뭐 3%가 이제 그 해당 사항이 되죠. 웃깁니다. 3% 그 유튜브 200만 구독자 있는 거 영업이익 5억 당 그거를 지금 2천억에 상장시킨다고 지금 말이 많은데 이제 그런 거죠. 예. 이제 합병을 시켜서 신규 상장시키면 주가가 이제 붕붕 떠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었죠. 뭐 유명한 회사들도 있고 뭐 IB 김영
그래서 상장시켰는데 뭐 레이크 머틀리저는 2차 전지 한다고 해서 2,000원에 상장돼서 25,000원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윈텍도 그렇고 뭐 덴티스 뭐 우리 그 치아 관련 회사 뭐 나인테크, 그래서 뭐 2차 전지하고 뭐 애니플러스 뭐 특수한 회사 뭐 게임 뭐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이렇게 변경되어서 상장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거래가 정지되었다가 보시면 MHM 제5 스펙이 지금 거래 정지 중이네요. 볼까요? 자, 요렇게 여기 레보메드라는 회사의 비흡수 합병, 네, 이게 합병 결정되었습니다. 합병기일은 10월 24일. 그래서 이제 이것도 거래가 정지되었다가 이제 그러고 나서 변경 상장일 나오고 변경 상장 된 다음에 이제 다른 회사 이름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윙스폿, 뭐 WSI, IB김요 이런 식으로 상장이 돼 버립니다. 그럼 얘는 이제 그 기업의 가치로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합병 이후에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였던 기업이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합병 과정 중에서는 무조건 회사 차원에서 합병을 상사시키려면 주가를 눌러야 된다. 매수 청구권 이상으로도 힘들고 그 다음에 매수 청구권 가격이 싸야지 돈도 안 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가가 망가져 있어야지 반대도 못한다. 뭐 반대할 거면 손절을 하는 건데 손절하겠냐는 거죠. 예. 지금 가격에 반대해버리면 내가 20만원 산 사람, 30만원 산 사람, 40만원 산 사람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찬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산 사람들도 다 뭐 싸게 산 사람 해봤자 15만원 이하고 겨우 뭐 5% 먹으려고 합병되는 걸 안 볼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반대표도 많이 나올 가능성도 낮고, 그 다음에 또 반대할 거 대비해서 실탄도 준비해놨고, 예. 지금 대충 1조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1조가 되려면 여기도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제 약 3% 정도, 예. 3% 정도 5% 약 5% 내외를 넘지 않을 경우 합병은 성사될 것이다. 예. 대주주와 국민연금이 동의한다고 가정할 때. 근데 만약에 국민연금이 반대한다. 예. 대주주는 뭐 반대할 일은 없을 거고. 제일 문제는 이제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겠죠. 예. 얘네들도 반대해서 뭐 매수 청구권 행사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셀트리온도 뭐 지금 규모가 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국민들이 돈을 벌길 원하지 뭐 여기서 틀어서 망가뜨릴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합의가 어느 정도 수장부에서 되지 않았겠습니까? 안 됐는데 이렇게 할 리는 없을 거고, 예. 그 부분이 좀 작용한 것 같고, 그래서 경제는 항상 정치와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된다. 국민연금 수장이 결국 대통령이 다 이렇게 해서 다 그렇게 하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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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국민연금 마음대로 이렇게 수장이 결정하겠습니까? 예. 뭐 국민연금 수장을 바꿔버립니다. 웃기죠. 어쨌든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들의 얘기고, 어쨌든 우리는 5% 내외를 넘지 않은 경우는 합병 상장될 것 같다. 1조를 초과할 경우에도 또 보관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뭔가 이제부터 이제 내러티브 전략, 스토리텔링, 뭔가 이제 주가를 이제 뭔가 만들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 잘 만드는 게 이제 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 최근에 MSCI 편입된 종목들 주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셀트리온 그룹이 MSCI에 편입이 안 되어 있다면 또 뭐 MSCI 편입 이슈를 이용해서 뭐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예, 셀트리온은 지금 MSCI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제 뭐 들어가 있는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LG화학, 현대차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근데 이제 비중이 뭐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좀 뭔가 분위기를 좀 바꾼다든가, 뭐 어차피 외국인들도 MSCI도 모간 스탠리 쪽도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을 거거든요. 뭐 테마섹이라든지 뭐 국부 펀드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싱가폴도 있고 뭐 노르웨이 국부 펀드도 있고 뭐
북유럽 쪽에서 돈이 많이 좀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번 합병을 이용해서 뭔가 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지금 현재 분위기를 이제 서정진을 기반으로 해서 회사의 앞으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비전을 이용해서 앞으로 회사는 발전할 것이다. 기대감을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네, 비록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비록 15만 400원 합병가 뭐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대 선에서 마무리했지만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 회사가 비전이 없다라고 이제 만들진 않겠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주가가 뭐 떨어지면 뭐 아까도 장중에 보니까 뭐 14만원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 가격 14만 9천원에 사면 일단 무조건 매수 청구권 행사해도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5만 이하 떨어지면 그냥 무조건 사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은 좀 안타깝지만 다음번이니까 일단은 당장 지금 돈을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외국인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밀렸고요. 공매도도 이제 그러면 여기서 굳이 공매도 칠 필요도 없겠죠? 굳이. 예. 예, 공매도도 굳이 뭐 괜히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물량이 뭐 그렇게 뭐 좀 나오긴 나왔네요. 또 특이하게. 예, 뭐 단타를 치는 것인지 아니면 LP 물량일 수도 있고요. 이 공매도 현황이 이거 나왔다고 해서 나중에 공매도 누적 잔고에는 안 잡히더라고요. 제가 다 계산을 해봤는데 예. 실질적으로 220만 주 이게 오늘 뭐 두세 달 동안 220만 주, 400만 주, 500만 주 공매도 쳤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공매도 누적 잔고는 1%도 안 넣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은 뭔가 이제 새로운 흐름으로서 새로운 셀트리온으로서의 어떤 비전을 좀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서정진 회장도 매출 2.4조에서 12조 대 2030년까지 2030 비전을 좀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뭔가 CEO로서 아니면 뭐 앞으로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해서 왜 상승해야 되는지 원인과 결과 이런 원인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당위성, 논리, 예, 근거를 이렇게 이제 딱 되는 거죠. 예.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의 2030년까지 총 22개 상업화 출시, 그 다음에 신약 파이프라인, 뭐 램시마 SC, 그 다음에 신약 매출 40%, 판매 생산 전략, 디지털 헬스, 뭐 이제 이러면 AI 뭐 또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예, 뭐 AI 쪽으로 이제 또 투자를 해서 셀트리온이 분석 진단 원격 의료 분야, 네, 디지털 헬스,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 가지고 와서 어쨌든 앞으로 이제 고령화 시대, 중국 네, 초고령화 시대, 중산층의 발달, 우리도 고령화되면서 동시에 국민 소득이 높아졌죠. 그렇죠? 지금 국민 최저임금 자체가 뭐 거의 10,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10,000원이면 거의 뭐 한 달 하루에 뭐 10만원씩 벌고 한 20일만 일해도 200만원.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 일본 가면 일본 알바생이 뭐 200~300만원 번다. 우리는 당시에 뭐 알바비가 1,500원, 2,000원 할 때 그때 저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구나. 근데 우리가 지금 일본 이번에 놀러 가면 밥 먹으러 가면 서울에서 지금 냉면 한 그릇 뭐 10,000원, 15,000원 뭐 이런 거 먹다가 동경 가서 밥 먹으러 가면 지금 원엔 환율이 900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1,000엔짜리 음식 시켜서 먹으면 웬만한 거는 뭐 그냥 거기서 거기거든요. 뭐 700엔짜리도 있고 600엔짜리도 있고. 그러면 물가가 되게 싼데? 일본? 동경 물가 괜찮은데? 아파트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살만한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일본하고 우리랑 이제 수준이 비슷해져 버린 거죠. 이제 옛날에 비하면 예, 우리가 비교가 안 될 만큼 일본은 뭐 우리보다 뭐 30년 앞서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일본 그냥 이제는 동남아 가듯이 일본 가는 거죠. 예. 그렇게 앞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뭐 10년 뒤에는 진짜 우리나라 삼성 그다음에 현대차가 더 발전해서 돈을 더 많이 벌면 국부가 더 쌓이고 우리나라 국민 더 좋아지고 우리나라 원하는 강세를 보이고 엔화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우리는 일본 갈 때 이제 혹시 필리핀 간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 물가가 자꾸 올라가서 막 짜장면 한 그릇에 2만원 하는데 일본 가서 식사 정식 하나 먹는데 10,000원 나오고 또 일본은 또 물가가 안 올라가잖아요. 디플레이션 상태잖아요. 계속
예. 우리는 국민 소득도 올라가고 월급도 올라가고 자꾸 이제 소득이 계속 증가하는데 이제 그들은 정체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경제도 발전되고 그러면 셀트리온도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 더 오래 살고 싶어지고 더 건강해지고 싶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약을 더 많이 이제 나이가 든 사람 이제 고령화된 사람이 수가 훨씬 더 증가하겠죠. 그러면 약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매출이 증가한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까지 그 약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중국의 어떤 전초기지로서의 이제 셀트리온이 차지하는 캐파가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증설해야 되고 그러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뭐 이런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배 구조를 단순화하고 예, 그다음에 오너들이 어떤 뭐 이세 경영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예. 자사주도 매입했지 뭐 그동안 뭐 이거 이제 매수 청구권에서 또 나중에 주식 매수 청구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 물량도 또 지분 확보하지 뭐 이러면 회사는 이제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잘 될 거만 비전만 제시하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좀 지금 보시면 테마주들이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재밌는 종목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MSCI 편입 관련돼서 재밌었던 종목 중 하나가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그 엔비디아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뭐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왔죠. 예, 거의 뭐 코로나 전에 한 4,000원짜리 회사가 뭐 한 10배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가치가 이제 10배 정도 올라갔느냐라고 봤을 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보시면 여전히 지금 매출이 뭐 이익이 지금 보시면 웃깁니다. 지금 5조짜리 회사인데 매출액이 2천억, 2,500억, 3천억, 2천억, 올해 2천억, 5조짜리 회사가 2천억 찍고 영업이익이 500억. 네, 당기순이익은 뭐 이번엔 1,800억이네요. 뭐 1,000억대. 그러면 뭐 거의 뭐 이거 뭐 기업 지금 그냥 거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웃긴 건 더 웃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2분기에 영업이익이 몇 프로나 증가했나 이렇게 체크를 해봤을 때 에코프로의 2분기 실적 발표 내역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네. 바로 이제 요거 보면 돼. 반기 보고서 아이씨 잘 안 깨끗하 쉽게 안 나오네요. 연결 좀 하여튼 2분기 실적 컨센서스 이건 한번 꼭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신고가 갔거든요. 신고가 갔는데 2분기가 얼마나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더럽게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네. 한미반도체 실적 발표 여기 나왔네요. 이제 한비반도체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74% 감소했다. 네. 매출은 60% 줄었고 순이익은 7% 감소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뭔가 이익도 이렇게 지금 아까 뭐 우리 셀트리온 요즘에 실적이 좀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한 10% 정도 감소했나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기업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움직인 거거든요. 2분기도 안 그래도 실적도 별로 안 좋은데 별로 볼 것도 없는 기업인데 MSCI 편입되고 매출도 별로 안 나오는데 시가총액 5조인데 오늘 장도 안 좋은데 이게 어떻게 이게 오늘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그냥 올라간 거다. 18%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주가가 움직였거든요. 그냥 주식시장 이 외국인들 보십시오. 50만 주 거의 100만 주를 땡겨버렸거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가지고 논다는 얘기인 거죠. 실적도 안 좋아. 뭐 앞으로 뭐 기대감도 뭐 크지도 않아. 근데 이 업종의 MSCI 아까 모간 스탠리 지수 편입됐어. 나머지 지금 에코프로, 하나오션, JYP 다 이번에 편입됐는데 차트가 완전 망가져 버렸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그 한미반도체가 차트가 안 망가지고 좀 버티더라고요.
이게 버티다가 이제 여기서 셀렉트리온 장난을 쳐버린 거죠. 쫙 뽑아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 주시장에서는 이제 먹힌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일단은 합병되는 것은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합병 딜, 네, 요날, 네, 12월 20 최종 거래일 이후에 이제 거래 정지되고 2024년 1월 12일 이후에 그때 뭔가 재밌는 모습, 특히 이제 1월 12일 날 이 변동성이 얼마나 될지 정말 궁금한 거죠. 저도 상장 가격에 대한 상한가 제도가 완전히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얼마나 몇 프로나 움직일 수, 진짜 이거는 이제 우리 최근에 뭐 따상상 뭐 이런 것들 보면 기관들이 완전히 장난친 거거든요. 그렇죠? 신규 상장 변동폭 400%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지금 최근에 움직인 거 보면 최대로 많이 움직인 게 몇 프로까지 움직였을까요? 공모가이죠. 이건 근데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인데 이게 정확하게 저도 이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신규 상장이니까 2023년 IPO 종목의 당일, 자, 합병일 경우는 또 어떻게 되나, 또 이것도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IPO. 그러니까 주식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 합병 이러한 케이스로 지금 변경 상장됐을 경우는 몇 프로이냐? 자, 시행 개정 이후에 시행 기준가는 60에서 예정이다. 한번 이거 합병 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합병 상장 이 스펙주 같은 경우는 네, (2023년) 네, 7월 29일 DB 스펙주 나왔네요. 보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관심이 상장 당일 주가 변동폭 400%인데 얘가 신규 상장, 이것도 신주 상장이니까 신주로 봐야 되나요? 224%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스펙주가 변경 상장되는 거에 대한 열풍이 좀 불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맞긴 한데, 지금 최근에 뭐 이렇게 두 회사가 합병돼서 신규 상장된 거에 대해서 이거 신주라고 또 보면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펙주도 합병주니까 변경 상장이니까 이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또 규정이 뭐 내용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저도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일단은 400%까지 변동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 높은데, 예,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저도 한번 더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이거 합병 관련돼서 공시나 뭐 이런 것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이제 뭐 당일뿐만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일날 변동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웃기지만 또 웃기겠지만 또 이 뭐 제가 또 무조건 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또 한번 또 무조건 좋은 얘기만 드리면 안 되니까 또 좀 냉각수 효과 좀 차갑게 해줄 수 있는 또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주들이 합병됐어요. 잘 된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그냥 2,000원에 상장되어서 2,000원인 상태로 머무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2,000원 이후에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뭐 이건 아이빅 인형 같은 경우는 과거의 주가 이렇게 보시면 뭐 2,000원이 됐다가 6,000원까지 갔다가 또 1,800원
WSI도 뭐 5,800원까지 갔다가 1,900원. 윙스폿도 이거 뭐 2만원 갔다가 지금 1,900원. 이게 변동성이 엄청 크죠. 이게 합병이 되면 일단 변동성이 커지는 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일날, 당일날, 변경 상장된 당일날 오히려 당일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급락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현상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무조건 또 그 다음에 뭐 와이즈버즈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윈텍 같은 경우는 변경 상장되고 나서 뭐 반토막 난 기업도 있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것도 반토막 났었어요. 변경 2,000원 상장됐는데 당일날 변동 없다가 코로나 때 790원까지 빠졌다가 25,000원 찍고 완전 작전주죠. 예, 재밌죠. 예. 그러니까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세상은 모른다. 주식시장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낙관도 하지 마시고 너무 비관도 하지 마시고 늘 얘기 드린 대로 차분하게 그냥 This is the way. 이게 그냥 나는 셀트리온 투자자로서 그냥 죽을 때까지 뭐 셀트리온을 잘 투자해 나가면서 그냥 주식은 덤이다. 뭐 보너스다 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삶에 더 집중을 하면서 살다 보면 셀트리온 투자자가 한 번 온다. 그렇죠. 내 인생에 기회가 3번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회의 3번 중에 한 번은 셀트리온에서 올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이것 했다 저것 했다 왔다 갔다 해봤자 마지막에 정말 엄청난 불을 거두느냐 라고 봤을 때 이제 뉴턴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워렌 버핏의 바이블이라는 책을 지금 또 다시 또 읽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한 말이 있는데 오늘 보시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아이작 뉴턴은 남해회사 거품 사건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류사에서 가장 똑똑한 뉴턴의 만류의 법칙 3개를 발견한 전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의 관계는 계산할 수가 없더군요. 그가 이 손실로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았다면 4번째 운동 법칙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좀 웃긴 얘기인데 투자자 전체로 보면 운동량이 증가할수록 수익은 감소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 투자자 전체로 보면 매매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매매를 많이 할수록 수익은 감소한다. 네. 웃기려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분명히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자기가 엄청 많이 매매했는데 나는 매매를 많이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수익이 안 난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 뭔지도 모르고 그냥 2차 전지 잘못 샀는데 한 3년 4년 있다 보니까 막 대박 났다. 한 번도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공부도 안 했는데 그렇죠? 웃기는 게 주식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을 때 내가 주식을 했을 때 뭐가 맞나요? 틀리냐? 라고 봤을 때 주식을 안 하는 게 맞았고 하고 있더라도 너무 신경 안 쓰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예.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 주말입니다. 주말 푹 쉬시고 즐겁게 노시고 맛있는 거 먹고 정말 해피하게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게 인생입니다. 예. 주식은 인생의 1%도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